어쨌든 자, 오늘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반갑습니다. 캐스터 정선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나 기다리셨던 이 프로리그가 9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번 프로리그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프로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팀이 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지 리퀴드가 바로 그 화제의 중심의 팀입니다. 시작부터 바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팀 이지 리퀴드가 오늘 출전하게 됩니다. 바로 지지난 시즌이었죠. 우승을 차지했던 KT 롤스터와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과연 이 개막전 매치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이영호와 최정민, 그리고 주성욱과 박진영, 김성대, 그리고 김대엽, 이재동, 임정현, 선수까지 박성균, 이호준. 자, 이렇게 KT와 이지 리퀴드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세트는 김대엽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이지 리퀴드의 이재동, 이렇게 불러야겠죠? 이재동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동 선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이지 소속의 이재동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이지 소속의 이재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새로운 팀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동 선수의 지금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말 너무 설레이고 앞으로 이제 프로리그의 새로운 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새로운 이제 팀원들과 함께 할 생각하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들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재동 선수 첫 경기를 김대엽 선수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앞서 있어서 기왕이면 또 새 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기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오늘 각오 어떻습니까?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김대엽 선수 지금까지 상대 전적도 제가 훨씬 많이 이긴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자신감도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자, 이재동이랑 자신감이 붙으면 이거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대엽 선수 지금 웃고는 있습니다만 김대엽 선수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엽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때 이재동만 네. 만나면 계속 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드디어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아직도 네. 이재동은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고요. 네. 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있으면은 오랜만에 경기 무대에 서는 거라서 긴장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본인만 긴장하지 않으면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어떻게 긴장을 그 시간 동안 네 번째 세트니까 좀 풀어내셔야 되겠어요? 네, 충분히 손 풀고 네,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경기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대엽 선수와 얘기 나눠봤고요. 자, 그런데 KT 롤스터 하면 언제나 이영호 선수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영호 선수를 빼면 조금 더 서운할 것 같아서 이영호 선수도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영호 선수 옆에 계신가요? 옆에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영호 선수 뭐 각오 이런 거는 사실 재미없으니까 이재동 선수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동 선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항상 최고의 선수니까 새로운 팀에서도 분명히 잘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다시 스타2니까 둘 다 잘해가지고 최고의 라이벌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에이스 결정전은 아직 비어있잖아요. 혹시 애결까지 간다면 누구와 만나고 싶습니까? 글쎄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네, 모르죠. 그건 아직 노코멘트. 모르죠. 예.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네. 나가게 된다면? 예, 이재동 선수를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재동 선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이영호 선수가 애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재동 선수와 만나고 싶다는데요. 이재동 선수는 어떠세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근데 저희 팀원들을 믿고 대결 가기 전에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애결
가면 뭐 서로 만나겠습니다만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하는 이재동 선수의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과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개막전 펼쳐집니다. SK 플레이의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12-13 시즌 잠시 후에 개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실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2012년을 끝내줄 엄청난 혜택이 온다. 액션! 올킬 2012 12월 내내 올데이 올킬 한 방에 어차피 끝나죠? 올킬 디지털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잖아. 우린 내려가 있어야지. 미스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백설 같은 에멘탈 치즈가 파도 저기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전화하면 빨리 되죠? 매출은 원더풀하게 전화 없이 꼭 빠르게 빙봉 클래식 2012년을 끝내줄 엄청난 혜택이 온다. 액션! 올킬 2012 12월 내내 올데이 올킬 한 방에 12장씩 쿠폰 올킬 디지털 가전 피디님 올킬. 죄송하지만 밖으로 확성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쵸? 기다리셨죠? 네, 저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쉬었고요. 2달 반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근데 너무나 죄송한 것이 네,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강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전이니까 시작할 때 막 여러 가지 또 응원도 해주시고 양팀 많이 박수들 쳐주시고 즐겁게 즐기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로리가 시작이 됐어요. 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와 최정민. 세상 모든 카드를 담는 스마트 월렛. 저기요 좀 빌려주세요. 전화하면 빨리 되죠? 고객님, 저희는 원더풀이 아닙니다. 매출은 원더풀하게 전화 없이 꼭 빨리 SK 플레이 2012년을 끝내줄 엄청난 혜택이 온다. 액션! 올킬 2012 12월 내내 올데이 올킬 한 방에 12장씩 쿠폰 올킬 디지털 가전 가상 올킬 쇼핑의 끝을보라 옥션.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몰랐지만 정성스레 만든 카드 위에 나는 톡톡으로 보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와 행복을 보내줘가 좋았습니다. 박성진 다시 만난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당신은 크리스마스 시일 감독 성진 코치, SK 2군 코치 출신. SK 플레이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1, 2, 1, 3 시즌 1, 2, 3 프로리그 멤버십 카드 있어요?
세상 모든 카드를 담는 스마트 월렛. From the top to the bottom, at the core, at the dot,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ire, won't escape me. Why should I care? From the top to the bottom, at the core, at the dot,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ire from my safety. Pictures there, from memory won't escape me. Why should I care? There's a place. 이지 리퀴드가 KT 롤스터랑 개막전을 가지는데 KT 롤스터 굉장히 명문 구단이고 잘하는 팀이고 하지만 개막전에 맞붙는 만큼 그거에 어울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고 최종 승리는 저희가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해외팀 최초로 프로리그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저번 시즌은 부진했지만 3년 연속 결승을 가고 그만큼 강팀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강팀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invitation. SK Planet StarCraft 2 Pro League 2012-2013.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SK 플레이드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1-2-1-3 시즌. 자, 스타트로 완전 전환돼서 1년 리그로 힘차게 시작이 됩니다. 자, 특히 이번 1-2-1-3 시즌 프로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팀이 참여를 하면서 더욱더 푸짐하고 색다른 시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SK 플레이드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1-2-1-3 시즌 토요일 첫 경기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정민, 이승원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달 반 만에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자, 스타트로 완전 전환된 첫 시즌입니다. 그만큼 각 팀이 분위기 다 잡고 출발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해외팀이 연합팀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가장 까다로운 팀, 지금 경계 대상 1호인데 이재동 선수까지 영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 시즌 우승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들릴 정도로 강팀들이죠. 네. 자, 그런 만큼 네. 첫 경기를 펼쳐야 되는 KT 롤스터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난 시즌 스타트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KT 롤스터지만 절치부심하며 실력을 키웠을 것이고, 그런데 개막전의 상대가 정말 우승을 영손이라 불리는 이지 리퀴드와 만났다는 거 부담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이지 리퀴드의 선수들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만 김성환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여기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진중하고 오늘 경기에서 김필코 승리를 따내겠다라는 각오는 KT 롤스터 쪽에 조금 더 분위기가 묵직해 보이는데요. 분명히 명문팀이고 강팀이거든요. 3연속 결승 진출에 2회 우승을 차지한 KT 로스터가 지난 시즌에 7위를 막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구겼는데 그런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이지리 키드와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오늘 0대4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문들이 분명히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개막전에 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팀도 참여를 하면서 프로리그가 정말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자, 일단 이번 SK 플레이드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1-2-1-3 시즌의 자세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참가팀 이지 리퀴드 팀이 최초의 해외 연합팀으로 참여를 하면서 8개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팀인 이지 리퀴드가 옴으로써 전반적인 프로리그의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건 분명하고요. 여러 가지 경기 요소에서도 색다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엔트리 예고제 그리고 뭐 7전 4승승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엔트리를 일단 공개한다는 거, 그리고 2라운드, 5라운드 위너스 리그가 또 부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위너스리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방식은 이제 7전 4선승제가 됐고 엔트리 예고제라는 것이 뭐 좀 재밌는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전략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공식 맵은요,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맵을 제외한
정말 이번 시즌은 색다른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을 만한 맵으로 새로운 맵들도 많이 추가가 됐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계진이 이렇게 설레나요? 네, 저도 네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리그를 중계하게 되니까 좀 네, 설레고 그러게요. 이 자리에서 중계하는 게 약 한 3달이 좀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감정을 빠르게 좀 중계를 하면서 느끼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공식 맵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분명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드디어 프로리그 경기 개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KT 롤스터와 이지 리퀴드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매치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세트부터 KT 롤스터 이영호가 출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칼데움에서 이영호 선수가 출격을 하는데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적이 저그 상대로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정민 선수와 같이 진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베타 때부터 뭔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네임드 중에 이제 최정민 선수의 이름도 있는데 이 최정민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떠한 위력을 보여주게 될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박진영, 그다음에 마커스 에클롭, 그다음에 이제 토르제인,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동 선수, 크리스 로랑제, 이호준 선수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출격을 하고 KT 쪽에서는 주성호, 김성대, 김대엽, 임정현, 박성균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매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어쨌든 첫 세트, 네. 그리고 네 번째 세트, 그리고 외국 선수로는 첫 출전하게 된 마커스 에클로프 선수.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첫 번째 경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KT 롤스터와 이지 리퀴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막전 경기를 펼치는 KT 롤스터입니다. 지난 시즌 충격의 7위, 하지만 이번 시즌 연간 리그로 바뀌었습니다. KT는 서서히 피치 올리는 팀이라서 연간 네. 리그가 정말 반가워요. 네, 또 항상 성실하게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이 조금씩 실력이 늘고 이 KT의 선수들의 성격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네. 항상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침착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선수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성적은 분명히 아쉬웠고 스타트의 실력도 또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까는 저 역시도 눈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이영호, 김대엽 이 더블 병기가 좀 확실하게 살아나줘야죠. 게다가 가장 까다롭다는 해외팀을 또 첫 상대로 만났으니까 오늘 KT는 지난 시즌과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런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상대하는 팀은 바로 프로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지와 리퀴드의 연합팀 이지 리퀴드. 우리가 그동안 해외 리그나 여타 리그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오늘부터는 바로 이 온게임 대 프로리그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많이 이제 실력을 드러냈었고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진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이재동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은 출격한 이지 리퀴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찌됐든 프로리그 1213의 또 다른 부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새로운 시작에 가장 더 어울리는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팀이 제대로 실력 발휘가 됐을 때 뭐 우승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활용점정으로 진짜 이재동 선수까지 딱 영입하면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전력을 갖춘 팀이 바로 이지 리퀴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에 나서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KT 롤스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엔트리 예고제니까 선수들이 네. 다 알아요. 자, 첫 번째 이영호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브로드워에서요. 스타리그 3회 우승, MLG 3회 우승, 그리고 WCG 우승, 프로리그 팀 2회 우승. 네. 진짜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타2는 아쉬운 출발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정규 시즌 프로리그 4번의 다승왕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랬네요. 네, 스타크래프트 1 브루드워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영호는 항상 맨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네. 지금부터는 자유의 바뀌었고 물론 자유의 날개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최강의 이영호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프로리그 개막전 시작부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KT에서 이영호가 나왔다. 처음부터 기선 잡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 이영호 선수와 대결을 펼쳐야 되는 이지 리퀴드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최정민 선수입니다. 네,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스타투를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이라면 대단히 익숙한 이런 얼굴이죠. 잔뼈가 굵어도 이렇게 굵은 선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타크래프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선수의 이름은 항상 아주 잘하는 선수로 이름이 올라와져 있었던 이런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룬 것은 이영호 선수가 훨씬 더 많은 듯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스타2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정민 선수가 훨씬 활동량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여러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이런 경기 운영 스타일이 대단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최정민 선수가 확실한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프로리그 개막전에서 이영호를 잡는다 그러면 확실한 임팩트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경기 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맵이 바로 칼데움입니다. 확인해 보지요. 자, 이제 새로운 맵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맵 소개를 가능한 한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시원하면 뭐 모래바람이 좀 불기도 하고 맵 디자인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 그렇죠. 맵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커요. 큰 편이다 보니까 저그가 멀티를 아마 세 번째 멀티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막 중후반에 가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란들이 할만하다 이런 느낌들도 있는데 이영호 선수는 조금 더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최정민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한 55대 45 정도로 테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본진 주변에서 본진 안바람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육가스 멀티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센터 쪽에 이제 서로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황금 멀티가 있거든요. 그 황금 멀티 지역 쪽에다가 행동 요새를 건설을 하고 저가 팔가스를 먹는 지역을 단속만 다니는 이런 그 테란의 전형적인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확실히 테란이 안전하게 이제 센터 쪽에 있는 황금 멀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저가 얼마만큼 이제 괴롭혀줄 수 있는가, 번식기 단계에서 좀 괴롭혀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맵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경기의 패턴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맵에 힘을 조금 더 썼고요. 그래도 사실 뭐 칼데임은 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거든요. 오늘 6세트를 가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저런 맵이 어떻게 스타트했어야지? 그렇죠. 이런 맵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실제로 경기하는 걸 많이 봤더니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6세트에 가서 펼쳐지는 자 알카노이드 경기가 저는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비포스트도 대단히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전투가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맵이 또 비포스트이기 때문에 또 비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또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용됐었던 프로리그 리메이크한 거죠. 예, 그렇죠. 리메이크한 이런 그 버전인데 맵 자체도 굉장히 좀 밝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대단히 많은 이런 맵이니만큼 소규모 전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비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매 경기마다 자세한 소개는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경기 준비됐습니다. SK플레이의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213 시즌의 개막전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SK플레이의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213 시즌 개막전입니다. 자, 프로리그 사상 해외팀이 바로 이 용사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캐스파 소속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해요. 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설레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됐어요. 와, KT 로이스터 파이팅은 뭐 예상한 바입니다만, 야, 이지 리퀴드를 응원 오신 팬 여러분들도 또 현장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진영 KT 로이스터의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빠르게 건설 로봇을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아래쪽에 저그 진영이죠. 이즈리키드의 첫 번째 선수 바로 최정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뭐 이 보급고가 지어져야 병영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렇게 간다라는 건 맵을 소개도 하기 전에 이영호 선수는 뭐 전진해서 병영을 지으면서 좀 압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군주에 들키지 않게끔 정찰을 갔습니다. 예, 신맵이니만큼 이런 식의 이제 빠른 전략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좋네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항연구소를 안마당 쪽에다가 건설을 해가면서 어쨌든 안마당부터 먹으면서 테란전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마당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하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발걸음을 좀 늦추게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딱 나가죠 지금. 그러네요. 이게 원래 만약에 상대방 선수를 이번부터는 엔트리 예고제가 됐잖아요. 네네. 예고제가 아니면 이런 전략을 거의 쓰긴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세종족을 상대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의 퀄리티가 이
종족 이렇게 좀 예고제가 되게 되면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집중해서 네. 연습하니까요. 지금도 예, 그런 식으로 경기 양상이 좀 펼쳐질 것 같고 일단 시작부터 최정민 선수가 당황 좀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대로 지금은 경기가 흘러가지 않는 양상이 어쨌든 처음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네. 뭐, 일단 침착하게 좀 가다듬는 것이 최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에서 공항연구소를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앞마당 멀티 쪽에 있는 그 주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센터 쪽으로 바로 가로질러서 나갈 수 있고 이제 황금 멀티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이제 중립 융화소로 막혀져 있는 이런 그 구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소규모 미네랄 같은 경우는 30의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게 로봇 한번 떨구면은 여기는 열려요. 예, 열리면서 뒤쪽에 있는 그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곳곳이 네. 또 막혀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작용이 될 거예요. 네, 여기를 뭐 초반에 일꾼으로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마당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네. 수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역시나 외국 팬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현장이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스타들 아무래도 뭐 토르제인이라든가 헉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출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스테파노라든가 뭐 이드라 이렇게 이제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그 네.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엔트리만 들어도 이지 리퀴드가 강한 팀인데 예,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이제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른 팀들이 더욱더 골치 아파질 텐데 일단 뭐 시작 자체가 이 최정민 선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앞마당 멀티가 늦어졌고 본진의 가스를 빨리 올리면서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빠르게 누르게 되는데 이 저글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도 분명히 발목을 잡는 요소거든요. 그럼요. 이영호 선수는 그러면서 배짱 부리고 상대방의 체제를 알면서 벙커도 안 짓고 있습니다. 네. 자원을 최대한 자신의 것으로 잘 끌어당기면서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한 움직임을 연습한 대로 하고 있네요. 야, 이게 이영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저그전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새 시즌 딱 들어왔는데 이영호의 파워 이런 거 KT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으니까 첫 세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달라져야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영호 선수가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KT 로스터의 성적이 안 좋았었던 건데 바로 그런 그러니까 KT 성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이런 선수인데다가 또 지속한 연습벌레 그렇죠. 그걸로 또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조금 더 나은 기량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또 이영호 선수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은 스캔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지금 최정민 선수가 멀티가 완성이 돼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본진에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연습 상황에서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맹독충을 가나가지 않나 이것만 보게 돼도 충분히 화염차만으로 수비하고 공격까지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최정민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이 최정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점막으로 상대방 테란 기지까지 넓혀가는 뭐 이런 인상적인 걸 보면서 이 선수의 경기 보고 좀 반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강력한 임팩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견제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는 조금씩 늦어졌어요. 자, 그 사이에 오지공항까지 쭉 올려냈고요. 벤시 찍어냈습니다, 이영호. 네. 자, 그리고 네. 추가 확장기지 저글링으로 살짝 한번 견제. 그러나 일꾼도 살려냈어요. 러쉬 거리가 서로 좀 먼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그가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하면서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가도 동선 자체가 견제는 당하되 멀티가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최정민 선수도 이 맵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큰 뭐 경기 양상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슬슬 테란의 압박 화염차를 통한 공격에 저글링만으로 막다가 한번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9시엔 아직까지 수비가 전혀 돼 있진 않습니다. 자, 화염차 내려오죠. 화염차 4기. 자, 추가 확장기지 쪽. 그러나 이쪽은 여왕이 막 대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놓고 이제 다른 곳에다가 확장 지역 쪽에다가 트리플을 가져가는 이런 과감한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백장 있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기를 자신이 공항연구소 견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견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화염차를 안마당 쪽에다가 사령부를 내려온 이후에 화염차를 어느 정도 수량까지 모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화염차와 벤시로 상대방을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밤까마귀 하나 찍어냈죠. 밤까마귀가 이번 패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반까마귀를 하나 찍어 놓음으로써 추적 미사일이 공짜가 됐습니다. 네. 물론 한 방밖에 안 나가요. 하지만 한 개만 있으면 사이언스 배슬처럼 뭐 상대방의 은폐 유닛들을 감지, 게다가 한 번 추적 미사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역시 독특하게 하네요. 네. 남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에 이번 시즌 역시 저그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저그 입장에서는 감염충이 조금 너프가 됐어요. 네, 뭐 사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아래 체력 이런 것들이 좀 너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의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선수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뭐 그러게요. 별 차이 없다라는 선수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반까마귀가 나오면서 이제 그 벤시와 그다음에 이제 화염차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점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스캔을 아끼면서 점막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좀 활용폭을 패치를 통해서 이제 반까마귀의 활용폭도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다 자원으로 환산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추적 미사일이 기본으로 돼 있지 않으면 굳이 생산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생산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최정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멀티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좀 장기전을 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이영호 선수는 빌드의 짜임새, 건물에 짓는 배치 자체가 상대방이 욱해서 오는 공격 자체를 막기 쉽게끔 이곳저곳에 병력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들이붙게 되면은 왠지 위험을 좀 자신이 좀 파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뮤타를 수비용 그러면서 이제 뭐 감염증을 가는 그런 태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정민 선수도 시간을 좀 더 보면서 좀 더 단단하게 굳혀가는 것이 괜히 병력 갖다 들이붙지 말고 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최정민 선수의 생각은 어떨지 자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수비 굉장히 입구 쪽 신경 쓰죠. 네, 서로가 수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정민 선수도 여기 하나 뚫었으니까 전막 다시 한번 넓히고 전막 넓히는 거에 이런 것은 집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일 때도 있지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럼요. 계속 넓혀야 돼요. 괜히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집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 점막에만 집착하면 돼요. 네. 자, 반까마귀와 함께 나왔죠? 이제 벤시 그다음에 화염차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전방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 반까마귀의 어떤 그 역할은 이렇게 이제 시야를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네, 해주고. 그런데 뮤탈이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오다가 네. 너무 멀리 오다가 이거 밤까마귀 잡히게 되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한번 그래도 화염차 몇 기는 제거를 했습니다. 뮤탈리스크 이제 꽤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력 뮤탈리스크의 방업까지 눌러줬고 멀티 추가하면서 뮤탈을 좀 평범하게 좀 운영할 생각인데 이러다가 추적 미사일 한 방 제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추적 미사일 지금 이제 만화 다 차 있어요. 네. 이게 반까마귀의 패치 이후로 확실하게 테란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마련이 됐다. 그만큼 저그 입장에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화염차와 벤시 이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태클을 확보를 해서 상대방에게 견제를 놓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뮤탈리스크에 수비하지 못해서 좀 허둥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까마귀를 미리 뽑아놓고 만화를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해놓는다면은 한순간에 뮤탈리스크 체력을 빼놓으면서 견제를 당하는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반까마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살짝 한번 견제 들어와 봤습니다만 자 이후에 네. 다시 수비 모드로 발동이 됐습니다. 이영호. 네, 그렇죠. 이 다른 종족들 특히 저그의 감염충에 감염된 테란과 진균범 씨 공짜가 왜 이렇게 세? 막 이런 불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테란도 선물 하나 줬습니다. 예, 예. 데이비드 김 씨가 선물 하나 줬어요. 아마 추장 미사일 테란도 공짜 하나 쓰세요라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런 것도 하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 공짜가 좋거든요. 예, 네. 게다가 이제 감염증을 좀 너프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테란과 저그전, 혹은 테란과 프로토스전, 뭐 여기서 이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거. 나와요. 자, 문제는 테란이 지금 나올 때예요. 예. 군락 유닛이 나오기 전에 시간 한번 벌기 위해 빈집으로 조금 더 멀리 갔을 때 가야 됩니다, 뒤쪽에서? 최정민. 아 근데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굳이 무리하면서 최정민 선수도 들어갈 필요 없죠. 네, 6시 정도까지 왔을 때 들어가서 테란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고 끝내버려야지. 네. 시간을 좀 더 벌거내야 됩니다. 지금은 조합 자체가 테란이 훨씬 좋아요. 자 아래쪽 6시 확장기지 이쪽은 부하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또 이쪽에서 탱크 5기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멀티를 지금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병력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병력들을 좀 또 있어요. 끊어주면서 예. 뭔가 이제 정면에 있는 그 유닛들을 나중에 이제 생산된 유닛으로 싸먹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거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네. 최정민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이제 추가 병력 못 오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정면에 맹독충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영호 선수 또한 밤까마귀까지 대동을 해서 실수 없이 한 방 잘 싸우겠다라는 생각 하지만 자칫 잘못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자 6시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덮칠 수 있는 그림 최정민은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병력을 일단은 한 차례 예, 네. 예. 한순간에 이제 정면에 있는 맹독충을 좀 녹여버리면서 싸우는 그리고 이쪽에 뮤탈 있고요. 정면에 네. 가다붙죠. 맹독충 약간 숫자 있습니다만 이 싸움은 최정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그러네요. 네, 이영호 선수가 이러면서 의료선 하나 떨군 걸로 7시 본진의 일꾼을 잡아야 돼요. 예. 네, 이걸로 피해를 꽤 주면서 흔들지 못하면 이 한방 병력을 다시 갖추기까지 저그 또한
강성해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병력 조금 더 재미봐야 됩니다. 자, 대량 병력 그리고 2타 병력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그 본진 가장 근처에 있는 안바람 근처에 있는 멀티는 깼습니다만은 위쪽에 팔카스는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굴락을 누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떨어진 병력은 지금 이득을 봤습니다. 산란못을 지금은 깼고 게다가 이제 저가 수비하러 본진 안쪽으로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병력이 여기 턱밑까지 왔거든요. 네, 이건 심각한 피해 정도가 예. 아니에요. 자리 잡았어요. 굴락 깨진 것보다 산란법 깨진 게 더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글링이 못 나오게 되면 네, 자리 잡고 테라는 이미 소모전 멀티할 생각보다 소모전 할 생각인데 큰일 난 거예요. 뒤를 노립니다. 최정민 선수 지금 갖고 있는 뮤탈 저글링으로 뒤를 노려요. 예, 자원 한 군데는 일단은 뒤쪽에 지금 수비가 펼쳐져 좋아요. 있는 자원 한 군데는 날려줘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뭐 수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입은 피해를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쪽 톤에 있어서 뮤탈리스크 하나하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전진했던 병력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차피 나오는 병력으로 저 정도 저글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산란봇이 깨졌습니다. 스타트 테란 대 저그에서 저그의 유닛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타 저글링이죠. 깨졌어요. 예. 네, 그 저글링을 생산할 수 없는 이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주력 병력을 잃었어요. 솜과 발을 잃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요. 추적 미사일의 맹독충을 한번 잃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어쨌든 병력의 충원을 끊어주고 한 번 덮쳤었던 병력의 활약은 좋았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들어갔었던 본진 안쪽에 들어갔었던 의료선 하나의 드랍이 진짜 큰 역할을 해주면서 테란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바닥 날아갔고요. 본진 안쪽까지 굴락 있는 지역까지 상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막죠? 네,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원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었지만 그것 또한 지금 이제 자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본진에 있는 주요 건물 다 깨졌고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해봤자 몇 개 못 나오는 거죠. 이영호 선수가 개막전 경기 자체를 독하게 준비해왔네요. 그러네요. 짜임새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인구수 트러블 막혔고요. 최정민 선수 거기에 인구수가 벌써 60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곳 멀티까지 날아가면 더 이상 최정민 선수 버틸 힘이 없어지죠. 네, 경기 거의 기울었더니 저글링을 이제서야 다시 찍고 있죠. 네.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본진 주변을 급습하고 있는 테란의 주력 병력은 아예 괴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굴락까지 날릴 기세로 지금 본진 안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쪽 지역을 뭐 있는 병력으로 어렵사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힘 한 군데를 이 지역으로 주고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뭐 경기하기가 좀 간단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강동윤 코치 얼굴이 진짜 뿌듯한 미소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영호인데 그렇죠. KT 롤스터가 작정하고 시작하면서 0대4로 KT가 질 것 같아. 이런 의견이 있댄다. 야, 우리 시작부터 세게 한번 나가보자. 이영호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성과로 거의 만들어냈고, 네. 이것저것 스피드가 워낙 이영호 선수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정민 선수가 따라가기 급급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준비해온 그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따라가는 경우에 경기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빨라야 되거든요. 네, 주유주의 이영호 선수의 준비성에 최정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럼요. 야, 역시 이영호구나. 지난 시즌의 아쉬움.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이영호답지 못했어. 그러나 완벽하게 스타2에만 올인하는 이영호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예, 공항연구소로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본진 안쪽에서 두 번째 사령부를 건설을 하고 태클을 다 올린 이후에 어쨌든 화염차와 밤까마귀 그다음에 벤시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아예 멀티 쪽에다가 배짱 있게 이제 세 번째 사령부를 건설을 해놓은 이영호 선수의 과감한 판단도 대단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방 병력이 나가면서 그 병력이 이제 투닥거리고 싸우는 와중에 들어갔었던 의료선 한기의 어떤 그 공격까지 뭐 흠잡을 데 없는 이영호 선수의 경기였었고 무엇보다도 한방 병력의 출발이 굉장히 좀 빨랐다라는 그러니까 저그를 찍어 누르는 이영호 선수의 스피드 자체가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호 선수의 지금 경기를 보면 진짜 스타1 때, 브루드워 때의 이영호의 포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KT 롤스터와 이즈리키드의 1세트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KT 롤스터가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를 멋지게 승리로 장식한 이영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이영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즌 딱 개막했는데 개막전 첫 승 기분 어떠십니까? 일단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이번 시즌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번 시즌보다 훨씬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영호가 느낌이 네. 괜찮답니다. 예, 큰일 났는데요. 벌써부터 포스가 느껴지네요. 이영호 선수, 네. 빌드 정말 끝내주는 것 같은데요. 밤까마귀의 활용 이후에 1-1업 그리고 200 최적화 뭐 이런 것들 연습 시에 거의 뭐 완벽했습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진짜 거의 안 지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와. 연습 때. 아니 이게- 근데 저희가 그 경기를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느낌이 저희가 처음에 이영호 선수를 소개해드릴 때 스타리그 3회 우승, MSL 3회 우승, WCG 우승, 프로리그 팀 2회 우승, 정규 시즌 다승왕 4번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소개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러운데 이제 네. 스타트에서도 그런 업적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스타트에 딱 한 경기만을 저희가 이번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만 요것만 딱 봐서는 느낌이 진짜 브루드워 때의 이영호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 저희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비시즌 기간에 좀 많이 갈고 닦았는데 좀 정체돼 있었어요, 비시즌에. 근데 요새 다시 진짜 열심히 하면서 다시 얻는 게 많이 있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요? 근데 오늘 사실 상대하는 팀이 이지리퀴드 현재 프로리그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이 가장 경계 대상 1호로 생각하는 팀을 또 더군다나 첫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어떤가요? 부담은 있었고요. 아무래도 스타일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심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스타트를 되게 잘 끊어서 다음 선수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영호 선수가 언제나 팀에서 이번 시즌은 이 선수와 이 선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물론 이영호는 잘하는 게 기본이니까 이영호 선수가 생각하기에 팀 내에서 이번 시즌에는 이 선수들이 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균 선수나 주성욱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왠지 되게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박성균하고 네. 주성욱 선수 네. 콕 집었어요. 왜냐하면 이영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얘기하셨던 그 선수들이 활약을 잘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어떻게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게 쫓아왔어요, 실력이. 네. 근데 새벽 5시까지 혼자 해요. 그래가지고 우와. 되게 지금은 되게 잘해졌는데 네. 그래서 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돼요. 다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명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영호의 촉이 네. 이번 시즌에는 박성균 그리고 주성욱 선수를 콕 집었거든요. 새벽 대여섯 시까지 연습을 할 정도로 진짜 독사의 면모를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도 저희가 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애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재동 선수와 만나는 그림 이런 것도 팬 여러분들도 바라시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이재동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지리퀴드 그래도 KT 로스터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팀이죠? 예, 아무래도 거의 가장 강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강력한 이지리퀴드와 상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KT 로스터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각오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번 시즌에 많이 부진했었는데 비시즌 기간에 다들 진짜 많이 갈고 닦았어요. 이번 시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다시 왕자의 자리를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자의 자리 그렇죠. 이영호가 가져가야 또 어울리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나눠준 이영호 선수에게 축하 그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크게 하셔도 돼요. 신나게. 자, KT 로스터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난 시즌에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렇다하게 시원하게 응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번 시즌에는 정말 올 때마다 이겨서 뿌듯하다, 기분 좋다 이런 거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어쨌든 그 KT 롤스터가 진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어쨌든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영호 선수가 다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감으로 다른 선수들의 실력도 상승하고 또 팀 성적도 좋아지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KT 롤스터 출발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갈 텐데요. 자, WCS 구로만국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 KT 롤스터의 선수는요 바로 주성욱 선수입니다. 자, 주성욱 선수 바로 이영호 선수가 콕 집어서 이번 시즌 잘할 것 같은 선수 그랬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배짱 있는 선수에 터지면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KT 롤스터의 주성훈 선수는 돌격 대장입니다. 네, 팀이 어렵거나 팀이 위기인데 상대팀에 누가 이 맵에서 정말 잘해. 그러면 주성우 이러면 좀 그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 선수는 그런 아주 저돌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고 실제 성격도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경기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번에 주성우 선수가 상대하는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지만 주성우 선수가 사실 조금 더 약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좁혔거나 혹은 또 상대보다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시즌 초반에 지난 시즌에요. 김대웅 선수 약간 부진할 때 프로토스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바로 주성우 선수란 말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는 김대웅 그리고 주성우 두 프로토스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사실 KT 입장에서 성적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살아나야죠. 네. 예, 확실히 이제 KT 롤스터가 지난 시즌의 성적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안 좋았기 때문에 주성우 선수 뭐 실력이 빨리 늘었다라는 뭐 이영호 선수의 인터뷰의 내용이 그저 이제 주성우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서로 친해지기 위한 이런 그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라는 그럼요. 주성우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보이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동시에 부활해야 KT 롤스터가 이렇게 강팀들이 즐비한 이런 이 프로리그 이번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주성우 선수와 상대하게 될 자 이제를 키드의 선수는요 바로 JYP 박진영 선수입니다. 네. 박진영 선수. 아이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박진영 선수. 입에 쫙 있잖아요. 예, JYP.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스타 원 때는 공식전 출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존재감을 MC 게임 히어로 팀에 지명되면서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스타 2에서 뭔가 이제 존재감 있는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성적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 박진영 선수는 전체적으로 성적을 따지고 놓고 봤을 때 테란전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지 저그전 프로토스전은 굉장히 좀 잘하는 이런 선수란 말이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프로토스를 만난 이 박지영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박진영 선수가 출전했어. 근데 진짜 테란을 만나느냐 아니냐 이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이거 약한데 기왕이면 좀 피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진영 선수가 프로토스를 만났다는 것은 박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양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 WCS 구름왕국 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맵 보겠습니다. 네, 구름왕국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수가 정말 많은 맵이에요. 원래 이 본진으로 올라가는 길의 언덕이 전멸 추적자가 언덕 위로 넘나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정말 더 머리가 많이 아파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맵은 지는 선수가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막 전멸 추적자 언덕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막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선수가 먼저 더 전략적인 승부를 거느냐인데 지금 경기를 펼치는 박진영 선수는 테란전을 제외한 성적을 볼 때는 36승 19패에 매우 훌륭한 공식자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거의 뭐 특 S급이라고 거의 S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테란전이 문제인 거지 다른 종족전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박진영 선수의 기분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10월 말에 이제 WEM 2012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뭐 테란전만 아니라면은 박진영 선수가 어느 대회에서든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뭐 GSL 쪽에 이제 통산 전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대프로토스전은 11승 7패입니다. 대단히 좋은 이런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주성우 선수의 실력이 급성장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박지영 선수 쪽이 조금 더 이제 경력 면에서나 이런 그 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가장 최근의 10전이 2승 8패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박진영 선수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마 예를 들어 스타2를 처음 접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리그부터 그래 내가 마음먹고 스타2 열심히 한번 볼 테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JYP 박진영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네. 금방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리그 통산 다승 탑 5. 이영호 선수가 1승 지금 1승 추가 안 된 기록이고요. 225승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3년 3월에 프로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횟수로 10년, 내년 3월이면 이제 만 1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 목록이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재동 선수가 제일 이재동. 위에 있고 이영호 선수가 항상 바싹 뒤에서 쫓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탑
5 안에 어쨌든 탑 5 어쨌든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야, 그런 이재동을 이즈리키드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1년 동안 이즈리키드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된 이재동 선수의 경기는 네 번째 세트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경기가 준비된대요. 주성욱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즈리키드 응원의 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먼저 KT 로스터의 주성욱 선수입니다. 1대0으로 KT 로스터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초록색 프로토스 주성욱, 자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 프로토스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즈리키드 JYP 박진영 선수입니다. 네. 뭐 첫 번째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이 KT 로스터가 경기를 진짜 매섭게 준비해왔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뭐 상대방의 그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마음껏 배부르게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그 앞마당 쪽을 향해서 병력이 출발하는 이런 와중에 상대방 병력이 나와서 앞뒤로 싸먹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병력 중에서 일부를 의료선 하나에 태워서 본진 안쪽으로 돌리는 이런 선택까지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진짜 이번 시즌 프로리그를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이즈티엘 예. 네. 프로리그 웰컴. 네, 프로리그 처음이지. 어서와가 전 인상적이네요. 예. 그렇죠.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승철 씨가 이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짤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했죠, 굉장히. 자, 근데 저희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죠. 현장에는 뭐 물론 지난 시즌에도 그랬습니다만 늘 이렇게 오히려 이승원에서 더 많아지실 거다. 외국 팬들이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이제 2라운드 지금도 아마 뭐 힘을 받고 뭐 더 잘 될 것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위너스 리그부터 해서 더욱더 폭발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시작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네, 경기 전에 뭐 박진영 선수와도 얘기를 해봤고 양 팀의 저 벤치에 가서 선수들과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긴장들은 서로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좀 적은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박진영 선수도 어제 긴장이 돼서 잠을 2시간밖에 못 자봤어요. 그래요? 네. 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한 번 삐끗하면 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니 특히나 이 맵 구름왕국에서 그 WCG 때 원희삭 선수가 정말 화려한 컨트롤 보여주면서 전멸 추적자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김정민 해설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야, 이렇게 지면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KT 로스터 선수들은 진짜 팬들에게 감사하셔야겠네요. 오늘도 프로리그 개막전 또 팬들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맛있는 거 많이들 마련을 해주셨네요. 예, 10맵에서의 어떤 양상은 아무래도 이제 좀 준비 정도에 따라서 빌드가 준비된 그 정도에 따라서 많이 좀 일방적으로 끝나는 양상이 당분간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구름왕국이라든가 뭐 오하나 이번 시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레더맵에서는 진짜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맵들에서 또 기분 좋게 이겨야만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더 편안해질 거고요. 네, 조금 더 부유하게 두 개의 관문이 올라간 쪽이 박진영 선수고 뭐 빌드는 거의 같은데 가스 채취량을 조금 더 욕심을 낸 것이 지금 주성욱 선수인데 크리스 로란즈 박 선수 그렇죠. 좀 더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에 역시 외국 팀들이 프로리그에 합류가 되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에 이제 외국인이 출격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게 이제 뭐 출격을 한 거는 200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로시안이 마지막인데 일단 승리를 거둔 거는 이제 호주의 그 피터 선수. 그렇죠. 네, 그렇죠. 윙크. 진짜 옛날이에요. 윙크토스. 카메라만 딱 보면은 이제 한쪽 눈을 찡긋거리던 이런 그랬네요. 윙크하던 그 호주 청년이 생각이 나네요. 네네. 한 번쯤 프로리그에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커피라도 한잔 살게요. 어떻게 변했나? 스타2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일단 전멸 추적자 둘 다 양 선수 모두 다 황혼우에 먼저 올렸고 그리고 전멸 약간 주성욱 선수가 약간 20원어치 빠르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차이는 갈렸습니다. 세 개의 관문을 올린 쪽은 바로 주성욱 선수고 지금 JYP 박진영 선수는
두 개의 관문에서 로봇공학 시설을 올렸죠. 이것은 이 맵에서 전형적인 뭐 옵점초 뭐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한 방에 허를 찌르는 뭐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이 되면 환책선 찍고 수비도 잘하면서 그런 다음에 전멸 출전 활용을 더 잘했을 경우 박진영 선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섣부르게 이제 이 관문에서 생산된 이런 그 추적자를 가지고 로봇공학 시설도 올리고 있는데 바깥쪽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3관문에서 공격적으로 내려오는 상대방의 주성욱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추적자가 몇 개 끊기는 이런 불상사만 없다면은 빌드로 이제 상대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대방 추적자 위주의 어떤 병력에 맞춰가는 유동성은 박재영 선수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주성욱 선수가요. 네. 전진 수정탑 꽂고 그리고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만약에 아, 또 하게 되면 이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작부터 한 개 한 개 잡힐 때부터 잡히게 되면 관측선 찍고 이러기 때문에 네. 가스가 모자라서 추적자 한 개 찍혀야 될 때 덜 찍힌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정면의 위험일 수도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치열하게 서로가 전멸 추적자 네, 이러면서 컨트롤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로봇공학 시설이 박진영 선수가 빠르게 했습니다만 자, 예, 하나 끊고 지금 출발을 한 데다가 이제 병력을 앞쪽에서 어느 정도 갈무리 해서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병력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최정민 박지영 선수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은 상대방의 위치 자체를 이렇게 관측선으로 보면서 네. 지금 움직여야 지금 됩니다.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걱정했어요. 예, 자, 이것도 전진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이지팀 시작부터 좀 많이 꼬이고 있고 주성우 선수의 배짱 타이밍 첫 추적자 잡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 잡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진 정면. 야, 이렇게 되면 자, 박진영 지금 추적자가 몇 개나 남아 있죠? 4개, 5개. 한 개 다시 뒤로 빠지고요. 네, 일꾼도 상대보다 더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추적자의 차이가 꽤나 벌어지고 말았었고요. 게다가 전진 수정탑 있어요. 바로 병력 추월할 수 있어요, 주성우. 네, 아주 공격적으로 오는 그런 그 상대였기 때문에 옥점초를 준비하던 쪽 입장에서는 추적자 하나라도 아끼면서 상대방의 그 지지 화끈하게 KT로서 이영호에 이어서 이영호가 딱 찍었잖아요. 주성욱 선수가 이번 시즌에 1 낼 거다. 박진영 선수를 정말 뭐 한번 바라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첫 번째 전멸부터 해서 추적자로 끝내버리는데요. 예, 진짜 매섭게 준비해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확실히 이제 관문 3개를 먼저 이제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전진 수송차 딱 건설을 하고 상대방의 바깥쪽에 나가 있는 추적자 하나를 끊고 난 이후에 이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주성욱 선수의 타이밍이라든가 컨트롤 이런 것들이 박지영 선수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네, 프로리그 무대위에서 이거 우승도 해본 팀이 우승하는 거다. 진짜 여기에서 바로 이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 KT 롤스터였다. 이제 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처음으로 오늘 경기가 아직까지 여기 적응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틈을 KT 롤스터가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네, 상대방의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리그의 무대의 맛이 어떤 맛일지 라고 느끼려고 할 때, 감수가를 뜨려고 할 때 공격을 같이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적응 안 되네. 이런 모습을 좀 지금 이지팀이 보여주고 있는데 3세트 마저 무너지게 되면 첫날 첫 경기 개막전 0대4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3세트에 나오는 정말 뭐 3천 몇백일 만인가요?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 토르제인 선수, 외국인 선수의 승리가 있어야 오늘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KT 롤스터가 0대4로 패배할 것 같다. 많은 팬들은 또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KT 롤스터 쪽으로, KT 롤스터가 4대0 그림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길어가고 있네요. 자, 그런 만큼 이즈리 키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고요. 세 번째 세트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에 김성태 선수와 토르제인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1, 2경기는 모두 다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은 잡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자, 주성욱 선수와 얘기 나눠봐야죠. 주성욱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첫 경기인데, 예, 본인이 점수를 딱 주자면 몇 점 정도? 네,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긴 그렇고 한 7점 정도, 10점 만점에. 지금 저희가 지금 주성욱 선수의 얘기가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아, 굉장히 네. 작게 네. 들려서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가 빨리 끝나서 네. 네, 많이 주기는 그렇고 10점 만점에 7점 정도. 경기가 빨리 끝나서 그렇죠. 예, 본인이 깎는군요, 본인 네, 스스로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 뭐 느낌의 뭐 아니, 또, 뉘앙스의 말이었는데 주성 선수, 네. 예, 본인이 이제 VOD를 보면서 상대 선수에게 좀 배우는 입장에서 예, 많이 박진영 선수의 경기를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엔트리에서 딱 상대방이 이름 보는 순간 어땠었습니까? 아 근데 VOD를 찾아봤는데 네. 상대방이 푸푸전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맵에서 자주 쓰는 빌드가 상대방이 한 빌드예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괜찮은 빌드를 썼어요. 그 많은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훌륭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제대로 먹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았죠? 네 좋았어요. 네. 이영호 선수가 앞서 인터뷰를 아마 부스에 있어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에 네. KT 롤스터에서 좀 이 선수가 잘할 것 같다. 네. 주목해야 될 선수. 그랬더니 이영호 선수가 박상경 선수하고 주성욱 선수를 뽑았어요. 잘할 것 같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말 듣고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들렸어요? 네? 뭔가 인정받았다. 그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 아닌가요? 예, 네, 맞아요. 친구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영어니까. 영어니까. 네. 이영호 선수와 같이 이제 팀의 어쨌든 중심이 되는 선수에게 마침내 인정받았다라는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버프를 받은 듯한 예.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네요. 네. 덕분에 더 배짱 있게 주성욱 선수 하면 원래 자신감, 배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든가요? 네, 프로리그는 상대방보다 저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희 홈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신감 있게 했어요. 여기가 우리 홈무대야. 예, 알겠습니다. 자, 주성욱 선수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경기 내용이면 내용. 네. 그리고 어쨌든 팀 내에서 가장 잘하는 또 이영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인정해줬다. 네. 예, 나 더 잘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이 아주 넘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2세트까지는 뭐 완벽하게 좀 일방적으로 이기는 우려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 봐라라고 항의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일방적으로 경기를 이겨갔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가 경기의 어떤 승리까지 완벽한 승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뭐 KT 롤스터 출발 너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르키드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부터 뭔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왔거든요. 자, 세 번째 세트 출격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2대 0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KT 롤스터. 바로 김성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김성대 선수 지난 시즌까지는 5할 성적 정도, 게다가 디파일러 마스터라는 별명이 네.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새로운 별명 얻어야죠. 그래서 뭐 비슷한 유닛은 감염충인데 네. 감염충은 사용을 잘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또 특징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김성대도 그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고 지난 시즌의 스타트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3승 3패 그냥 무난했어요. 그런데 MLP 리그도 중간에 잠시 있었고 쉬는 동안에 뭐 경기를 할 때 지금 경기 상대를 하는 이 토르제인 선수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긴 경험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은 분명히 2대 0으로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탄력받을 긍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쨌든 상대하는 이 이제르키드 선수들과 많이 만나보지 못했었던 게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거리였는데 반대로 김성대 선수는 2대 0. 일단 난 이겨봤어. 이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상대하는 선수는 바로 마커스 에클로프 선수입니다. 토르제인이에요. 그 유명한 토르제인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테란 유저죠. 네. 마커스 에클롭, 정확하게는 이제 뭐 에클롭이라고 이제 읽는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폼이 약간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해외 무대에서 좋은 기량을 많이 보였었던 이런 선수고 다른 이제 뭐 연맹팀 소속의 선수들에게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국 선수만큼의 테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유연하게 이제 뭔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스웨덴 국적의 선수입니다. 예, 게다가 이 선수가 해외 그리고 스타2에서 굉장히 스타 선수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중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떨리고 뭐 긴장도 그러니까요. 되고 예. 네, 기분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 토르제인 선수가 드림의 결승에서 그 막 폴트 최성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생방으로 막 아침 한 5시였나요? 6시였나요? 그때 그걸 보면서 막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이 토르제인 선수가 그때 이후에 잠시 주춤했지만 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무난한 제가 좋아하는 정석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이번 프로리그 무대에서 긴장을 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천천히 상대방을 옥죄어오는 이런 그 플레이가 좀 일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유래한 별명이 이제 숟가락 살인마. 그렇죠. 맞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천천히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때려서 결국 이제 때려 눕힌다라는 이런 어떤 그 주제의 단편 영화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유래된 별명이 바로 그런 건데 바로 그렇게 이제 좀 천천히 좀 운영하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한국 무대에서 뭐 경기를 펼쳤을 때 이 안티가 조선소에서도 이제 물론 다른 종족전입니다만은 토르제인 선수가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한국 선수의 초반 승부에 많이 무너지는 이런 경향도 많았었고요. 저그전을 이 안티가 조선소에서 예전에 GSTL에서 한번 그 저그를 상대로 이 토르제인 선수가 경기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투병력 압박을 하고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이런 그 좀 공격적이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운영을 가려고 하는 이런 그 빌드를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투병력 운영 압박 자체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 이제 멀티 수비가 좀 어려워진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경기를 패배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네. 뭐 이미 스타2를 접하신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선수 토르제인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스타2를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게다가 이번 시즌부터 국내 리그만 확인을 하시고 국내 리그만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토르제인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네. 보실 거거든요. 네, 간단히 이번 프로리그가 정말 새로운 시작인데 네, 지난 시즌 이제 방송이 되게 되면 그 보는 뭐 인터넷 매체로 트위치 TV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이 이번 시즌은 거의 뭐 한 4-5배 이렇게 뭐 시작부터 늘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좀 변했고 네, 그래서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인 게 김성대 선수고 토르제인 선수는 스타트에서 검증이 끝나도 예전에 끝난 선수예요. 네. 그래서 두 명이 만난 적은 있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 한 번에 이 파도가 지금 막 이제 뭐 휘몰아치면서 KT 쪽으로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겪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그런 토르제인 선수가 이번 경기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성환 감독 지금 이즈리키드의 김성환 감독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요. 예전에 이스트로에도 계셨고 그러면서 정말 각 종목의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지 각 종목의 선수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그런 역량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외국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이 합쳐져 있는 이즈리키드 또 연합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숙제고 이것들이 아마 이즈리키드가 갖고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연합팀 하면은 프로리그 대대로 좀 좋은 성적을 낸 경험이 많지 않았었는데 연합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서로 이제 융합이 잘 안 되면서 뭔가 그 연합팀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 시즌에 출격하는 이즈리키드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면면도 워낙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2라는 자유의 날개에서의 어떤 경험이 이 캐스파 쪽 소속의 선수보다 월등히 많은 이런 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제 조율이 돼 가면서 아주 강팀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아직도 많은 이런 그 팀입니다. 네. 게다가 해외 리그를 같이 또 병행을 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면면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여줘왔던 그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또 보여주면서 국내의 새로운 팬들을 또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앞으로 좀 늘어나서 더욱더 같이 뭐 재밌게 즐기고 그리고 각 해외 대회마다 뭐 가지각색의 뭐 재밌는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재미 그리고 뭐 오늘도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또 와주셨고 그렇죠. 가난한 저그의 대명사 변성철 그렇죠. 변성철 전 선수 전 선수 안녕하세요. 손 한번 또 이게 깍듯합니다. 그렇죠. 또 온게임 내 스파키즈에서도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있었고 그 한때 테트리스 엄청 잘하던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오늘 또 개막전 함께하러 오셨고요. 주은천 감독도 같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 2
1112 시즌, 지난 시즌 에이스 결정전 다승 탑5에는 역시 지난 시즌에 최고의 히어로였던 정윤정 선수가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주 협회 선수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스타리그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고 이랬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게임단에서 자리를 옮긴 이재동 선수의 이름이 또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6승 3패. 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지난 시즌에는 이재동 선수가 거의 주축이 돼서 네. 흐름을 끌고 갔었는데 그런 이재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즈리키드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승리하는 선수가 더욱더 경기할 때 멋있는 장면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선수 경기 맵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게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들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인가에 네. 대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기는 선수가 더욱더 이기는 유닛이 잘 보이게끔 네. 맵에 딱 맞는 그런 색깔들을 다 조정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때 얼마나 조금 더 프로리그 즐겁게 보실 수 있을까 진짜 많이들 고민하셨고요.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금 걸렸네요. 세 번째 세트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가보자. 자, 2대0으로 KT 롤스터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자,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는 바로 KT 롤스터의 김성대 선수입니다. 아래쪽에 저그진영 김성대.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겠습니다. 이즈리키드의 마커스 에클로프, 토르제인 선수의 테란 네. 진영 위쪽입니다. 토르제인 선수 해외 대회는 그 오프라인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이 공식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420승, 313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저그전 좋습니다. 142승, 107패의 총 이제 해외 대회에서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최근 저그전은 3승, 2승 1패. 뭐 최근 뭐 3경기에서는 분위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 경기 프로리그의 적응력이 저는 궁금합니다. 맞아요. 야, 또 오래간만에 진짜 거의 승리로 따졌을 때는 7년 반 그리고 외국 선수가 출전한 건 6년 좀 넘게 그 정도의 시간이 쭉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또 이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 푸른 눈의 전사가 떴습니다. 네, 예전에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럼요. 드림팀, 뭐 기욤 패트릭, 베르트랑, 그리고 뭐 장진수, 장진날 쌍둥이 형제. 네, 거기에 뭐 조정현 선수 있었고 예전에 뭐 또 더 재밌는 선수 막 누구였죠? 누구? 박성준 선수, 뭐 다크섬 있는데 파이브에 들어가가지고 김동진 선수, 네, 예. 막 러커를 막 때려잡던, 네, 이런 네. 얼마나 특색이 있었습니까? 옛날이네요. 옛날이요. 네. 자, 그랬던.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푸른 눈의 전사 그러면 기욤 패트릭 막 이때부터 함께 했었는데 한동안 외국 선수들의 모습을 저희가 이 용산 무대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부터 이번 시즌부터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특색 있게 바뀌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키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어떤 생각 자체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트렌드를 만드는데 좀 주력하는 이런 그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마다 개성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로 좀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던 이런 네. 그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뭐 플레이하고 있는 토르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운영형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운영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지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일벌레 정찰도 하지 않고 완전히 배짱을 부리면서 살라모도 약간 더 느껴졌거든요. 부유하게. 네, 그 애벌레가 나오자마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꾼을 눌러주면서 부유한 형태의 플레이를 김성대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뭐 초반에 뭘 도박적인 거 하겠어라는 이런 판단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엔트리 예고제라는 것이 그렇죠. 분명히 선수들에게는 이런 식의 도움이 됩니다. 네, 별다른 뭐 초반 승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 정보를 뭐 김성대 선수는 이 선수가 경기를 했었으니까 모를 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가스도 빨리 채취를 해가면서 이제 산란못에서 이제 대사촉진지나 빨리 해서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이제 두 번째 멀티까지 먹어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이제 원병영 이후에 안바랑 쪽에 사령부 대놓고 건설을 하고 이 체제에서 이제 대부분 가는 것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공장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공항 올라가면서 이제 화염차 벤시 이런 걸로 전막 제거해가면서 그 이후에 트리플 그다음에 힘 모으는 이런 그 경기 운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변형이 돼서 갑자기 이제 군수공장 하나가 더 올라가면서 기술실이 달리고 또 뭐 지옥불 화염차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시영 선수가 GSL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군수공장 이후에 이제 병영 하나가 더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 병영에서 나오는 유닛에 좀 힘을 많이 준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1, 2업 됐을 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경기 운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운영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는 김성대 선수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대사축진 진화가 슬슬 끝나가는 상황에서 바로 이승현 선수, 요즘 스타터 저그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승현 선수 아니겠어요? 네네. 네, 이승현 선수가 저글링 발업을 통해서 오히려 패기로 상대방이 화염차에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운영에 다른 테란 선수들이 화염차가 집을 지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으로 겁을 잘 주다 보면.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약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저글링 2기지만 이게 스피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순간 이 뒤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요. 이 무서울 수 있어요. 2기가 20개가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발업됐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여줌으로써 테란의 체제 자체를 좀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날개 달고 안쪽으로 살짝 한번 파고듭니다. 네. 자 그러다 입구 쪽 화염차 준비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겁주기 플레이. 네, 이승현 선수의 경기를 유심히 안 지켜봤을 리가 없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대로 저글링 2기가 이렇게 날개가 달린 상태에서 뛰쳐다니게 되면 이후에 저글링이 좀 숨어 있다가 자신의 본진 쪽으로, 그러니까 안바랑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화염차를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연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멀티 쪽. 자, 이 확장 기지는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공항까지 쭉 올려낸 상황에서 예, 카르세우스 가능도까지. 네, 은폐 벤시 업그레이드한 인척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은폐 인척하면서 앞마당에 가스를 짓지 않고 있는 토르제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건 광물 자원을 더욱더 아껴서 사령관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전략적인 승부가 가능하단 말이죠. 네, 지금은 이런 것에 얼마나 휘둘리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김상대 선수는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벤시 올까 놀라가지고 빠르게 진화장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치중하는 플레이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상대는 나름대로 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김성태 선수가 거기에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민망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토르제인 선수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딱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공격적이지도 않고 수비적이지도 않은 딱 그 중간 단계의 레벨인데, 원래는 병영을 3개 짓고 해병 위주로 센터에서 이제 교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개의 병영이거든요. 네. 그렇죠. 병력이 어중간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압박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르제인 선수가 저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압박도 여차하면 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짜고 있네요. 네. 그리고 김성태 선수는 둥지탑 올라가고 있죠. 네, 둥지탑으로 일단은 체제를 갖추면서 이제 저글링 뮤탈, 그러니까 뮤링링 체제로 번식지 단계에서의 교전을 펼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염차 살짝. 그러나 이쪽에 여왕 이미 수비 많아요. 감시군주가 따라다니는 것은 역시나 아까도 말씀해주신 대로 기술실에서 뭔가 이제 벤시가 은폐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페이크를 줬기 때문에 감시군주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왕을 호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테란이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 일꾼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멀티가 완성이 됐을 때 저그가 상황이 좋으려면 일꾼이 한 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원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그래도 좀 늦췄어요. 왜냐? 그 포자 촉수도 짓게 했고 수비를 조금은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토르제인 선수가 조금은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을 지금 계속 늘리죠. 네. 쭉 늘려놨습니다. 네, 본진에 2개, 이제 앞마당에 이제 3개 해서 이제 5개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트리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발 더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테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2기, 3기 이제 쌓이면 앞쪽에다가 이제 그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트리플을 먹고 난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일단 그 정석인데요. 자, 자극제 업그레이드 거의 끝나가고요. 게다가 곳곳에 있는 대군주를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시야를 끊음으로써 또 만약에 저 세 번째 사령부가 들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 김성대 선수는 한방 러시가 올까봐 병력을 조금 더 빨리 찍는다던가. 원래 지금 타이밍에 일꾼을 그만두고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일꾼을 중간중간에 섞어주고 있단 말이죠. 토르제인 선수가 굉장히 지금 능숙하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자, 김성대 일단 센터 쪽까지는 뮤탈리스크 그리고 저글링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뮤탈리스크는 치고 빠질 수 있어요. 자, 바이킹 하나는 잡고요. 네, 좋습니다. 이걸 못 잡았으면
뮤탈리스크가 견제가 안 돼요. 네, 네. 바이킹의 사거리가 거의 길어서 상당히 이거 좋은 견제가 되고 있는 김성대 선수예요. 네, 바이킹 하나가 또 이제 계속 살아 있으면서 뭔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정찰을 할 수 있는 그 대군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찰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회방을 놓으면서 뭔가 어느 이 공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 바이킹 바로 이제 제거를 해가면서 본진 안쪽을 계속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플레이는 대단히 좋고요. 네, 그리고 다른 테크트리를 타지 않고 뮤링링, 뮤탈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으로 힘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예. 이 협이 끝나고 있고 4개의 부하장 옆에 4개의 여왕이 쉬지 않고 애벌레 생성을 하면서 병력 생산이 좀 주력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토르제인 선수는 병력 배치, 건물 배치 이런 걸로 하나하나 바리케이드 잘 쳐야 이 저글링, 맹독충의 폭풍을 잘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글링 58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 화염차들 제거해주면 그만큼 김성대 입장에선 좋을 텐데, 뮤탈리스크까지 왔죠. 자,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조금씩 넓게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 토르제인이에요. 2업 타이밍에 한번 휘몰아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토르제인 선수도 멀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찰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수비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이걸 보게 되면 멀티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멀티 지역으로 해병 하나 가서 정찰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을 때 분명히 쌓여져 있는 공성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해병들을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군락을 좀 누르겠다라는 이런 그 공격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경기 운영이에요. 네. 김성대 전방 중량 완전히 그렇죠. 빽빽하게 네, 나는 여기서 들려요. 예, 그렇죠.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공이업, 방이업, 상대방은 공이업, 방이업. 네. 그러면 한번 뚫을만 하다라는 거죠. 네. 자, 뒤쪽에 맹독충 있어요. 네, 병력 이렇게 빼다가는 정면 한 방에 내릴 수 있는데요. 자, 맹독충. 자, 부르기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맹독충 게다가, 1. 예, 의료선이 지금은 그 의료선의 병력이 일부 타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 다 제거했어요. 자, 탱크 다 탱크를 다 제거했죠. 잡았죠. 맹독충이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원래 상대방 이런 체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반응이 조금 늦어버린 상황이고요. 네. 지금부터 저글링 한 번 안 쉬고 찍게 되면 정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거기에 여기 와, 세레모니예요, 이거. 아예 그냥 여기에서 현태를 시켜요. 네, 웰컴 투 프로리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시고시 제대로 치르게 좀 해주고 있고요. 이게 좀 분위기가 아쉽네요. 완벽하게 KT 로스터가 잡아가는 그림으로 여기에 부하장 하나 내준다고 해도 전혀 꺼리낄 게 없습니다. 김성대는. 네, 부하장 자체가 좀 미끼가 된 듯한 이런 그 모습이 있죠. 확실히 업그레이드에 좀 치중을 해가면서 2업 타이밍을 노리고 네. 오, 오늘 KT 로스터의 KT. 진기성 최고인데요. 테크트리를 포기한 만큼 가지고 가는 건 있죠. 기본 유닛의 단단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은데 교전 직전에 보니까 본진 위에 해병도 하면 한 10대기 있고 의료선이 밖으로 떠나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시고 김성대는 컨셉,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림, 방향성 모든 것들이 그냥 한 길로 가잖아요. 스트레이트. 맞아요. 예.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네. 말씀해 주시죠. 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의 군락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적의 팔가스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고 군락 단계를 넘어간 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분위기라고 봤을 때 팔가스를 빠르게 저지를 해야 되고 군락을 누르는 시점, 그러니까 군락 유닛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이제 타이밍만 어쨌든 그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토르제인 선수는 상대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이받아 오니까 거기에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만 만들어졌어요. 네. 6년 만에 그래도 외국 선수가 딱 나와서 출전을 하는데, 야, 외국 선수가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야, 그 틈을 주지 않고 김성대 선수가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KT 로스터 3승을 먼저 찍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처음으로 출전하는 EZTL을 4대 0으로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KT 로스터고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키드가 KT 롤스터랑 개막전을 가지는데 KT 롤스터 굉장히 명문 구단이고 잘하는 팀이고 하지만 개막전에 맞붙는 만큼 그거에 어울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고 최종 승리는 저희가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해외팀 최초로 프로리그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저번 시즌은 부진했지만 3년 연속 결승을 가고 그만큼 강팀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강팀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invitation. SK Planet StarCraft 2 Pro League 2012-2013. It started in an old garage, this place we never knew. Like they were about 자, 세 번째 세트까지 KT 롤스터의 분위기로 쭉 흘러갑니다. 네. 자, 김성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승리가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아직 멍하세요.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우선 너무 이렇게 긴장을 오랜만에 경기하게 되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긴장이 되던가? 프로리그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몇 년 만에 6년 넘는 시간 동안에 외국 선수와 갑자기 또 물론 다른 대회에선 그랬습니다만 프로리그 무대에서 외국 선수와 경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긴장이 되던가요? 네, 이거저거 다 합쳐서 외국 선수랑 정말 처음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은데 방송에서 네. 그것도 엄청 긴장하게 됐고 네, 연습 때도 맵을 하는데 좀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자신감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좀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애초에 이 한방 컨셉을 좀 준비해 왔던 겁니까? 공이어 방이어 타이밍? 네, 원래 무난하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할수록 맵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들어맞았고요. 이렇게 이게 이번 시즌부터 상대를 알고 경기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떤가요? 우선은 솔직히 선수 입장에선 조금 편한 기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세종적 다 준비하면은 좀 힘든 감도 있는데 네, 한 정도점만 준비하게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 대신 어느 정도 전략이 맞물릴 수가 있으니까 좀 부담되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다른 대회에서 MVP 인비테이셔널에서 상대 선수를 또 만나보고 이겨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아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VOD가 좀 있으시길래 찾아봤는데 이거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완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게임은 너무 무난하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말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가. 자, 김성태 선수, 그런 얘기들, 팬 여러분들이 사실 KT 롤스터가 0대4로 좀, 이게 그럴 것 같다. 막 이렇게 우려 섞인 얘기들을 하신 것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저희 팀이 모든 팀 중에서도 약체로 좀 뽑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선 저희가 예선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이 다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 점이 없긴 한데 연습 때는 다 잘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김성태 선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화면이 끝났네요. 자, 김성태 선수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성태 선수가 멋진 활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성태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재리 캐들은 그냥 누가 봐도 우승 후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무대에 적응이 덜 된 건가요? 네, 문제가 뭐냐면 1경기와 3경기에 지금 이 팀이 지는 요소는 다 똑같아요. 컨셉이 없어요. 네. 그냥 보면서 맞춰하자. 뭐 상대방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타이밍에 그냥 뚫려서 끝났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그 한 경기 한 경기에서 보면서 맞춰야자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본인이 주도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게 주도하자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기대하셨던 매치, 네 번째 세트에 출전하는 선수들 바로 김대엽과 이재동이 만나는데요. 지금까지의 선수들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모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재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김대엽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 많이 했고 그다음에 쉬는 기간 동안에 분명한 성장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와 예전처럼 멋진 경기를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은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요. 오늘 이즈리키드의 어떤 성적 자체가 대단히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이 김대엽 선수를 맞상대를 하게 됐고요. 자, 김대엽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도 네, 정말 이재동 선수가 갖고 있는 부담감만큼이나 김대엽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지난 시즌에 KT롤스터의 성적이 안 나왔던 게 김대엽 선수가 나중에 발동 걸려서 그런 거였거든요. 네, 또 김대엽 선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연습할 때 뭐 재능, 뭐 실력 여러 가지 두루 갖춘 선수가 이 김대엽 선수인데 이 김대엽 선수는 어차피 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군단의 심장에서도 제가 볼 때 정상급으로 갈 선수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력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과중에 이 이재동 선수와 만났다라는 것, 본인의 이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이재동 선수보다는 김대엽 선수가 자신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재동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김대엽 선수가 이겼었고요. 자, 상대하는 이재동입니다. JD 이재동. 자, 그런데 이제는 이지리퀴드의 이재동이에요. 지금 현재 팀이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팀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재동의 등장 타이밍 자체도 예술인데요. 예, 지난 시즌 후반부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8게임 단위 준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이후에 캐스파 공식전 2연패, GSL을 포함하면은 장민철, 김경덕 선수에게 0대2로 패한 것을 포함해서 6연패 중입니다. 예,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뭔가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 팀 내에서 어쨌든 주축 선수로 프로리그 무대에서 가장 많은 경험 이런 것을 쌓고 있는 선수는 이지리키드 안에서는 역시 이재동 선수가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은 많겠습니다만 이 상황을 어쨌든 돌파하기에 너무 최적의 선수, 최적의 성향을 가진 선수는 또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재동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죠. 네, 과연 이지리퀴드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이재동 선수가 할 수 있을지. 자, 김대엽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대결을 펼칠 맵은 오하나입니다. 자, 맵을 확인해 보지요. 자, 오하나에서 프로토스와 저그가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치가 됐죠. 감염충이 약해졌습니다. 네. 이전보다 조금 더 약해졌는데 사정거리 1주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이 심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숙소에 한번 가봤더니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그 선수들이. 막 저 감염충으로 진균을 뿌리고 오면 뿌리는 동안에 자신도 죽는다. 네. 이게 무슨 일회용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러면서 이런 하소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식전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감염증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보다 약해진 것은 프로토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어쨌든 감염충은 늘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죠. 재활용을 해야 된다. 감염충 자체가 잡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재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담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뭔가 이재동으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진짜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선수들 드디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KT롤스터와 이지리퀴드가 첫 개막전 경기를 한다더라. 그래서 이지리퀴드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과연 도대체 이 팀이 프로리그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아직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끝내버리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지리퀴드 지금부터 출발이거든요. 자, 과연 이재동 선수가 그 몫을 해낼 수 있을지 네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재동 선수부터 다시 또 출발이 될 수도 있죠. 자, KT롤스터 3대0 기분 좋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마지막 선수가 될까요? 자, 위쪽은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지리퀴드의 이재동입니다. 네, 어떤 유니폼을 입어도 멋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재동 선수인데, 네, 이재동 선수는 정말 그 모든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서는 것을 가장 많이 또 해본 선수죠. 네, 네. 팀이 딱 무너질 것 같고 막 이제 0대4로 패배할 것 같을 때도 이재동이 나오면 뭐 뒤집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들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또 많이 봐왔습니다. 스타리그에서도 0대1이 지고 있는데 3대1로 이긴다던가. 네, 그래서 이런 역경에 강한 이재동 선수가 팀에서도 맡은 뻘이지만 이제 경기에서도 그런 에이스 역할을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재동 선수를 이지리퀴드에서 영입한 것이고, 왜냐하면 프로리그 무대에서의 경험은 이재동만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협회 쪽 선수에 대한 완벽한 스타일 파악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재동 선수가 확실히 되어 있는 선수가 맞기 때문에 그쵸. 뭐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 확실한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는 이런 선수라서 확실히 좀 프로리그 안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중심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플레이상으로는 이지리퀴드에 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아직 출전을 하지 않은 송현덕 선수라든가 윤영서 선수 이런 그 선수의 플레이가 더 강할 것 같고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팀의 어떤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이재동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지금 송현덕 선수하고 윤영선 선수 해외 대회 참가 그렇죠.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요. 네, 곧 그 두 명, 세계 최고의 정상급 에이스 두 명이 바로 이 현장에 엔트리에 속하게 되는 그 순간 다른 팀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일단 오늘 시작에 물꼬 좀 잘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서 0대4의 패배는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동이 여기서 중심 조금이라도 잡아주게 되면 아직 역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엔트리 예고제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캐스파 소속의 선수들은 뭔가 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기 위한 테마를 확실히 잡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선 3경기 모두 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뭐 토르제인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은 가장 무난한 빌드 그리고 맞춰갈 수 있고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한순간 주도권을 내주고 상대방의 어떤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요소들도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었던 레더맵에서 플레이를 하든 신맵에서 플레이를 하든 뭔가 테마를 가지는 이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자, 세 번째 부하자까지 쭉 가져갑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한 정석이죠. 네. 이러면서 뭐 세계의 여왕 그리고 멀티를 안정화. 네, 그리고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어떤 수를 지금 수일기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텐데 뭐 이 두 명은 7대1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최근 두 경기는 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스타투에서도 한 번 싸웠었는데 김대엽 선수가 이겼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이 맵에서 허무하게 질 때 또 허무하게 진 경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절대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에이스의 또 숙명인 거고요. 맞아요. 자, 과연 이재동의 어깨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오하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그와 프로토스가 맞붙었을 때 프로토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무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경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불멸자로 이제 승부 보는 그렇죠. 다수의 파수기와 이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멸봉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그 경기 운영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맵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거 신경 쓰는 와중에 다른 것을 또 놓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과연 그만큼 얼마나, 근데 또 다른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생각했던 외국 선수들보다는 이재동이라면 굉장히 칼을 갈고 나왔을 거고 네. 이지리퀴드에서 첫 출발하는 첫 경기 아니겠어요?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프로리그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의 좀 찌르기를 좀 가할 생각이죠. 하나의 추적자가 나오는 그 순간 두 번째 멀티로 가서 저글링이 예를 들어 좀 적을 경우에 여왕 한 기가 잡히는 경우들도 더러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경기를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재동 선수가 이것을 좀 미리 보고 대처를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글링 4개 좀 찍긴 찍었는데 좀 적어요. 예, 자, 추적자 하나 뒤에서 따라가죠. 뒤에 많이 있네요. 옆쪽에 돌 깨는 저글링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었네요. 자, 이렇다면 이재동 선수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고요. 자, 돌 깨기 전에 먼저 근데 타이밍 맞게 깨졌어요. 상대방의 찌르기까지 염두에 둔 미리 저렇게 바위를 해체해 놓는 이런 움직임도 대단히 좋습니다. 네, 분명히 이재동 선수는 뭔가 준비해서 나오고 오히려 갇혀서 네, 저글링이 이거 광전사 두 개 잡는 그 순간 잡죠. 네, 이거 좀 본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빼야죠. 저글링은 한 기를 어떻게든 달려가서 잡을 생각인데 이제 이미 추적자가 이제 좀 거리 밖으로 좀 도망가 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들어져요. 이야, 끝까지 설마! 4번씩까지. 이야, 예, 여기까지.
야, 그래도 집요한 이재동, 광전사 2기까지만 잡고 자 이번에는 분위기 역전됐네요. 네, 이제 추적자들이. 좀 유니창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면서 압박을 가한 다음에 불멸자 소위 말하는 뽕러시. 그렇습니다. 네, 진짜 무시무시한 러시죠. 저그 유저분들이 이거 보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키보드 워리어를 변신한다니까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고 봤더니 그렇진 않네요. 지금 이제 관문도 좀 늦게 늘어나고 있고, 네, 일꾼도 좀 찍어주면서, 네, 파수기 불멸자로 수비, 네, 그러면서 좀 장기전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하게 짜내는 이런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쭉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재동 선수의 시야. 네, 보고 있는 지역에 관문 7개까지 늘렸습니다. 네. 관문 7개면 이건 꼭 공격을 다 해야 되는 빌드거든요. 그렇죠. 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주는데요? 이재동 선수도 거기에 긴장해서 이제 유닛을 다수 준비하면서 저글링 이제 22기 찍었고요. 그다음에 대서 촉진지나 이제 완료가 되는 상태에서 바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조금 좀 보나 그랬었거든요. 네. 자, 근데 오히려 아예 여기서 힘 주는데요. 네, 대놓고 보여주고 영혼의 불멸자 한방 올인. 예. 이런 건데 글쎄요, 이재동 선수가 3가스에서 병력을 짜내고 있어요. 4가스도 아닌 3가스에서 병력 짜내기라서 이게 프로토스가 생각하는 병력보다 바퀴도 있어야 할 게 한번 3개가 더 있다거나 일단 그것보다 저글링이 왕창 달려듭니다. 맞아요. 네. 이재동의 지금 대처는 10점짜리예요. 네. 예, 그리고 자, 알고 이제 있어요. 상대방의 관문을 이제 대군주 정찰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나가서 병력이 마중 나와서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점도 전술적으로는 대단히 좀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김대엽 선수가 병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김대엽 선수도 아예 싸워주지 않아도 혹은 역장만 걸치게 되면은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운동장 형태 3맨 유스터로 둘러칠 수 있는 지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재동은. 자, 그런데 오히려 탑돌이 하면서 뒤쪽 꼬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뒤쪽에 시간 벌기. 시간 벌기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자. 앞쪽에 차원 분광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차원 분광기 이외에 저 수정대까지 건설한 것을 깨주고 그다음에 네. 전술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는 범위 자체가 대단히 넓어요. 네, 여기 14바퀴가 찍히는 그 순간 잘 달려들게 되면 이길만하고 김대엽은 역장으로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소방대 켰고요. 네,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다. 양쪽 왼쪽에 역장, 역장이 좋아요. 네. 빼야 됩니다, 이재동. 최고인데요. 자, 그리고 오히려 안쪽 본질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불멸자의 고향이거든요, 오하나는. 그럼요. 자, 여기 바퀴 이 악산수 그리고 다시 너무 역장 좋아요. 예, 좋은 위치에서 분광기가 지금 위상 모드로 변했고 게다가 아래쪽에 있던 병력들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좀 상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프로토스 병력들이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어요. 네, 정말 잔인할 정도의 역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불멸자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멸자 세기를 완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수기들이. 네, 뭐 따로 아케이드를 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은 불멸자와 추적자가 워낙 좋은 위치에서 지금은 싸우고 있고요. 아, 프로토스 병력이 줄질 않아요. 야, 이렇게 되면 KT 롤스터 4대0들이 만들겠는데요. 네, 프로리그 주제. 이야, 이게 웬일인가요? 누가 봐도 첫 경기 개막 경기 KT 롤스터와 이즈리키드가 만난단다. 이즈리키드가 현재 누가 봐도 우승 후보 1순위인데 이렇게 되면 KT가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오늘 그림은 KT 롤스터가 용산군의 주인공은 바로 KT 롤스터라는 걸 증명시켰어요. 네, 그동안 스타트에서 보여준 걸로 따지면 이지 리퀴드 팀이 훨씬 더 압도적인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프로리그에서의 경기 방식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고 KT는 한 경기 한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이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재동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도 이즈리키드를 응원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내겠지라는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만큼 KT 롤스터가 상대를 콕 집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놓고 가도 자신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정도로 지금은 뭐 이 맵에서 김대엽 선수의 불멸자 올인러시 이런 것들은 강했었고 그리고 오하나에서 역시 이제 저가 약간 부족하다 많이 이제 그 프로토스에 비해서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이 대단히 잘 나오는 맵이고 이게 나왔을 때 저가 맞기 좀 힘겨워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을 여지없이 활용을 하면서 이재동 선수까지 돌려 세우면서 좀 기대받았던 이즈리키드입니다만 KT 로스터에게 너무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진짜 1년 리그 단위에서는 KT 롤스터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첫 출발부터 우승후보 영승이었던 이즈리키드를 잡아내면서 1승 추가했고요. 자, 그러나 이즈리키드의 강한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아직까지 합류 안 된 선수들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서로가 호흡을 같이 맞춰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 오는 경기에서도 어색함이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경기 끝났을 뿐이고 어차피 뭐 이틀 후면 또 경기해야 돼요. 그럼요. 네, 오늘 4대0으로 졌으니까 이거 충격이네. 이런 생각 할 틈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재정비해서 이즈리키드 다른 곳에서 모두 다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오늘부터 들어가서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9개월여가 거의 1년 리그 대장정이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즈리키드의 강력함을 다음 경기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데요. 어쨌든 이영호부터 시작이 된 KT 롤스터가 짠 오늘의 그림 자체는 야, 진짜 10점 만점에 10점 줘야 됩니다. 네,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신맵에서의 플레이도 그렇고 기존 이제 지난 시즌부터 사용되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더맵에서의 어떤 플레이도 그렇고 그 맵에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전략이라든가 혹은 알아도 좀 막기 힘든 이런 그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서 4대0의 완승을 이끌어냈네요. 그것도 종족별로요. 이영호, 주성우 그리고 김성대의 김대엽 선수까지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다 잘해줬으면 좋겠는 선수들이 하나하나 승리를 가져갔다는 이거 자체로도 KT 롤스터 선수들 오늘 숙소 돌아가면서 진짜 기분 좋게 가겠는데요. 네, 부담감이 굉장했을 텐데 부담감을 가볍게 이렇게 되면 이겨내는 거죠. 네. 게다가 가장 껄끄러운 팀을 상대로 4대0으로 이기면서 다음 경기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왜냐면 스타트 전력으로 볼 때는 약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무슨 약팀, 프로리그 하면 KT지 뭐 이런 느낌을 심어줄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도 좋은 성적이 예상이 좀 이제 됩니다. 인터뷰에서도 봤었거든요. 거기에서 KT 롤스터가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까지 평가를 받는다. 야, 요걸로 KT 롤스터가 발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1승 챙겼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는 경기 STX홀과 SK텔레콤 T1이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자, 김태경 선수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역시 정윤종 선수인데 재밌는 매치업이 이신영 선수와 맞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기대가 되죠. 예. 확실히 이신영 선수 하면 선수가 인정하는 최고의 테란 선수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어느덧. 예. 제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저 4경기는 예. 끝내주네요. 오늘 4세트에 모두 다 네. 1경기도 그렇고 오늘 2경기도 그렇고 4세트에 다 인졌어요. 왜냐면 제가 뭐 연맹 선수들과도 가끔씩 이제 만나서 뭐 얘기를 하거나 연습실에서 뭐 대화를 할 때 이신영 선수는 특별하다. 병력을 생산하는 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신영만큼은 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서 놀랐었는데 네네. 4경기에서 시원한 경기 한번 예상이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SK플레이드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2-13 시즌 개막전 KT와 그리고 이즈리키드의 대결에서는 KT가 이즈리키드를 4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연간 리그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선수들도 스타트에만 몰입하는 만큼 정말 최고의 경기력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거고요. 온게임 넷을 통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2경기씩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의 재미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정민, 이승원 해설위원이었고요. 캐스터 정소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